저는 유진 헬스케어의 조기한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2년도에 자세보조연구를 전문 회사로 설립되었고 현재 11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치료사 1명에 의지보조기기 사 5명, 재활보조공학사 5명에서 전원이 다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고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자세보조 연구와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독일 오토복의 레키 제품의 대리점을 맡고 있고 일본의 가와무라 연구차의 대리점을 맡고 있으며 충남대 병원을 비롯한 수중 재활치료품 시스템을 직접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연역을 말씀을 드리면 2002년 4월에 저희가 회사를 설립했고요. 저희가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는 99년도에 국내에서 담배 인상 공사에서 3억 원 펀드를 만들면서 재활보조기구를 무료 교부 사업으로 하게 된 게 시초였습니다. 그때 주 시행사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재활보조기구를 국산화를 하면서 이 사업에 진출하게 되었고요. 그걸 계기로 2002년도에 전문회사인 유진 헬스케어를 만들게 되었고 2007년도에는 저희가 체형국제 인허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자세보조 연구로 국내 특허 및 해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건 저희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를 기준으로 해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서울시의 자세보조 연구 렌탈 서비스 회사로 일을 하고 있고 특히 2010년 4월부터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그 R뱅크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까 그 오토복에서 자세보조 연구를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그 자세보조 연구를 보통 이제 지원 사업을 하면 주고 끝나는데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아이가 성장을 하면 다시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회수한 걸 가지고 또 다른 아이한테 더 큰 사이즈를 주고 그 아이에게 회수한 걸 가지고 또 다른 아이한테 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기간 내내 자세보조 연구를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고 끝나지 않고 9개월마다 한 번씩 아이의 자세를 리포지셔닝 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3년째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한 5년간은 계속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해서 5년 정도는 유지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그 서울시 서비스 투자 사업,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인데요. 부처 직원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현재 그 충남대병원의 수중치료풀 사업을 5천만 원의 사업 수주를 해서 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달에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자세보조 연구 클리닉을 여러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이나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에는 그 대학병원의 주 자세보조 연구 클리닉 회사로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지적재산권으로 체험국제 인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허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다들 드리셨을 거라고 보고요.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인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인허 제작 방식이 있고 수작업 인허 제작 방식이 있고 체험국제 인허의 제작 방식이 있습니다. 이 수작업과 일반 인허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인허를 만들 때 언제부턴가 이 체형에서 이 체관을 지지하는 방식의 인허의 부분이 월이 대단히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인허라고 하면 월이 대단히 높아서 체관 전체를 가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낮은 상태가 되면 제작하기가 훨씬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스트 레스트 구조, 이 지지대 구조를 두껍고 넓게 만들어서 이 지지대로 선점압을 이용해서 밀어주는 형태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위치를 쉽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손장에 따라서 위치 조절을 하는 게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어떤 거냐면 아이가 체관에서의 자세를 잡아줄 때 월이 낮게 되다 보니까 그 월 대신에 체스 레스트로 꽉 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체스 레스트를 단순하게 밀어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꽉 잡아주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이는 성장과 발달이라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체관을 유지하는 힘이 선점압으로만 유지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변형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월 전체로 가드를 만들어줘서 인허로 서포트를 하게 되어 있는 형태에서 체스 레스트 구조로만 하게 되다 보니까 꽉 잡아주게 되고 잡아주게 되니까 흉력 발달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월이 낮은 구조에 해당될 수 있는 인허는 아이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헤드 컨트롤이 되고 트렁크 컨트롤이 되고 변형이 많지 않은 아이들은 이런 형태의 인허가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형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체간의 3.1만으로는 체간을 전체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체간 전체에서의 위치 포지션을 잡기 위한 월이 형성이 되어서 몸 전체를 같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체스트 레스트는 앞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지지하는 정도의 형태로만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온 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레키 담당자들 이런 사람들이 왔었을 때 한국에서는 왜 인어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꽉 아이를 메어두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발달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텐데 이상하다라고 저희한테 거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체형복제 인어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방식은 컴퓨터 스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 개발한 이 버큐팩을 이용해서 포지셔닝을 먼저 하고 이 포지셔닝을 한 상태에서 병원 같은 경우 엑스레이를 바로 찍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문제가 된 상태에서 엑스레이와 포지셔닝한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 리포지셔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안쪽에 몰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드 폴리우레탄으로 자세가 잡힌 상태의 몰드를 떠내는 것이죠. 그렇게 몰드를 떠낸 걸 가지고 금형 안에다 놓고 발포를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다음 가공을 통해서 인어를 만드는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인어를 만들고 있고요. 그 인어는 이제 세팅할 때 선생님들께서 꼭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휠체어 프레임을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입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뿐만 아니라 나무 의자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웬만한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90도가 되어 있는 일반 휠체어를 사용하기보다는 틸트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이들이 앉아있을 때 보통 비장애인 우리도 한 자세로 앉아있으면 체중 부하를 머리서부터 해서 좌면 쪽으로 전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골반이 앞으로 점점 밀려나오게 되거든요. 밀려나오게 되니까 펠빅이 포스terior 틸팅, 그냥 뒤로 눕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적인 변형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항상 사용하신다면 아이가 체간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없는 아이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틸팅 스페이스가 되는 휠체어나 그 다음에 나무 의자를 권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듈라 제품은 이제 저희가 개발하게 된 계기는 뭐 완전한 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알뱅크 사업을 저희가 모터복 제품으로 하면서 한 70여 건의 실제 사례들을 아이들한테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9개월마다 한 번씩 리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듈라 제품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이 모듈라 제품에서의 핵심은 저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펠빅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펠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앉아있는 자세가 로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엔테리어 틸팅이나 포스테리어 틸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엔테리어 틸팅 자세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 펠빅에서의 서포트 구조를 잘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이 제품의 특징은 펠빅에서의 안정성을 상당히 높였다라는 부분을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이 가시너트들을 이제 촘촘하게 박아서 쉽게 조절해서 세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드웨어 부분은 이 방식을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옵션으로 26가지의 옵션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 서포트하는 서포트류도 바꿀 수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하네스류도 다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무 의자는 이런 종류의 나무 의자들이 있고요. 기본적인 제품과 틸팅 스페이스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상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틸팅 스페이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자세를 잡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제작했던 사례들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동 휠체어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동 휠체어를 쓰시는 대부분 되게 표현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제 매달려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동 휠체어에 앉아있는 자세도 일상적으로 많이 이동하시고 그다음에 편안함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인어를 가급적이면 장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카시트 이너인데요. 이건 일반 의자에다가 매칭을 시켜놓은 겁니다. 일반 의자에다가도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장애인 공단에다가 장애인 고용 공단을 통해서도 인어를 작업장에서 납품을 여러 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휠체어뿐만 아니라 나무 의자라든지 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의자 같은 경우에도 작업용으로 이거를 사용하는 게 좀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카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틸트 구조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판에 리클라인 기능은 있지만 좌면에서 틸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멘트를 이용해서 90도 각도를 맞춰주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무 의자와 카시트를 세팅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